디즈니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 여성 캐릭터, 1990년대 디즈니 르네상스의 최정점을 찍은 주인공, 약 3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이뤘던 만화영화. 이 모든 것들이 뮬란이 갖는 수식어입니다. 백설공주, 신데렐라, 알라딘, 미녀와 야수 등 많은 여성 캐릭터들이 사랑과 결혼으로 행복을 찾을 때 아버지를 대신해 전쟁에 나가고 적들과 맞서 싸우며 주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 뮬란은 어린 시절 그녀를 본 많은 아이들에게 상당한 신선함을 주었습니다. 저 또한 그 아이들 중 하나였죠. 그리고 이 영화가 실사화되어 개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솔직한 심정으로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2D 만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동심, 환상 등이 실사화가 가능할까? 게다가 미녀와 야수, 알라딘과 다르게 판타지와는 거리가 있는 뮬란의 스토리를 과연 만화만큼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영화를 보고 난 직후 들었던 감상은 디즈니가 또 한 번의 실수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바로 작년 7월에 개봉했던 라이온킹에서 저질렀던 실수죠. 작년에 개봉했던 라이온킹의 가장 큰 문제는 어릴 적 TV 앞에 앉아 심바와 함께 여행을 떠났던 아이들, 즉 이제는 어른이 된 그들의 추억을 무참히 짓밟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디즈니 실사화 영화에서 기대하는 어린 시절의 향수, 순수했던 동심, 다시 만나고 싶은 캐릭터는 사실성이라는 명목하에 사라져버렸죠. 귀여웠던 심바는 무서운 사자가 되었고 비글미 넘치던 티몬과 푼바는 만화 속 모습과 괴리감이 컸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아니라 동심 속 캐릭터들이었고 디즈니는 이를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의 실수를 디즈니는 또 한 번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번 뮬란에서 말이죠. 어릴 적 우리가 애니메이션 뮬란에서 매력을 느꼈던 부분, 뮬란의 조력자 무슈와 복동이는 사라졌고 뮬란의 성장 과정이 제대로 묘사되지도 않으며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과한 PC적 요소들이 난무하는 영화. 더불어 견제단이라는 좋은 액션 배우를 데려다 놓고도 어설픈 액션이 난무하며 여러 액션 장면에선 누가 봐도 CG라는 게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해외 개봉 직후 논란이 되고 있는 시대고증의 문제와 좋은 배우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캐릭터가 난무한다는 것까지. 개봉 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인 걸 보면 빈수레가 요란하단 말이 절로 떠오른 영화였습니다. 말하고 보니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평소 같으면 잠시 줄거리를 살펴보고 리뷰를 진행해야 할 텐데 줄거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앞서 영상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리뷰를 위한 스포일러가 존재함을 알리며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할게요. It is my duty to fight. 1998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뮬란이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주인공을 포함한 모든 인물의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여성이 차별받았던 시기, 여성이 가문 내에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역할이라곤 좋은 남자와 결혼하여 가문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게 전부였던 시기. 이러한 시기에 뮬란은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칼을 들게 됩니다. 이는 기존 디즈니 프린세스들이 보여준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여성 캐릭터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남자들의 영역이라 여겼던 전쟁에서 무기를 들고 싸운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본인 스스로 했다는 것. 이는 저를 포함한 많은 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고정관념이 깨졌던 만화였습니다. 전쟁에 나간 뮬란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옆에는 무슈와 복동이가 있었고 그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둘은 뮬란을 도왔죠. 뿐만 아닙니다. 그녀와 함께 훈련하던 많은 동료들은 여장까지 해가며 그녀와 함께 산유를 무찌르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뮬란이 여자라고 무시했던 리샹도 그녀와 함께 힘을 합쳤죠. 결말부에 이르러서는 권력의 상징 황제에게 군인으로서 인정받았고 그간 딸에게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요했던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부모의 역할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애니메이션 뮬란의 중심은 뮬란과 주변 인물의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만화였기 때문에 과정의 구체성이 부족하긴 했지만 뮬란의 주제가 성장이라는 데에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때문에 누군가 뮬란을 실사화하기로 결정했다면 만화에서 부족했던 캐릭터들의 성장 과정을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데 집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봉한 니키 카로 감독의 영화 뮬란에선 주인공의 합리적인 성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의 눈치에 길을 숨기고 살아왔지만 너의 기는 강하다는 텅장군의 한마디에 남자들도 하기 힘든 훈련을 혼자서 해내는 천하장사가 되더니 마녀의 한마디에 갑자기 각성하여 여자임을 밝히고 전쟁에서 동료들을 구합니다. 결말에 가서는 보리칸에 의해 칼을 빼앗기자 황제의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보리칸을 무찌르죠. 영화 뮬란은 원작 애니에 비해 약 30여 분이라는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화에서 문제가 되었던 스토리의 빈구멍을 메꿀 수 있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중심인물 뮬란의 성장이 하나도 매력이 없습니다. 뮬란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껍질을 깨고 나오는 성장다운 성장이 등장하지 않아요. 극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뮬란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끌고 감에도 불구하고 뮬란은 너무나도 평면적이며 매력이 없어요. 뮬란 자체보다 유역비의 얼굴이 더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되겠죠. 뮬란의 성장이 인상 깊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원작 애니와 달리 뮬란의 조력자가 없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원작에선 무시와 복동이를 시작으로 뮬란의 동료들, 리샹 등 황제를 구하기 위해 함께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뮬란과 그들이 같이 성장하는 모습도 애니의 또 다른 매력이었죠. 하지만 이번 영화 뮬란은 모든 걸 뮬란 혼자서 해결합니다. 무시와 복동이를 없애고 봉황을 등장시켰지만 하는 역할은 하나도 없으며 홍이와 텅장군 그리고 뮬란의 군대 동기들은 그저 군인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뿐 원작 애니처럼 뮬란과 힘을 합치거나 협동심을 발휘하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황제가 궁 밖에서 보리칸의 함정에 걸린다는 스토리,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뮬란을 동료들로부터 떼어냈다는 것, 이는 감독의 큰 실수입니다. 인물의 성장을 시각화하려면 주변 인물과의 관계에서 갈등,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주인공 혼자 모든 걸 해버리니 인물의 성장에 공감이 안 됩니다. 요약하자면 뮬란만의 성장에 집중했지만 그마저도 약했고 인물들의 성장 영화라는 원작 애니의 본질을 망각했다는 것, 이것이 이번 영화 뮬란의 가장 큰 실수일 겁니다. 저는 PC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에 한 영화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부모 세대가 민주화라는 의제로 기득권과 싸웠다면 지금의 20대에서 30대의 우리는 민주화 이후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평등해질까를 고민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 세대죠. 교육 불평등, 빈부격차 등 여러 안건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오랜 세대 동안 고착화되었던 성불평등에 관한 문제겠죠. 때문에 영화에서 PC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요 근래 많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PC 경영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입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많은 시도들이 있어야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PC가 영화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인터뷰에 따르면 뮬란의 제작자는 리샹 캐릭터의 삭제 및 분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뮬란이 직속 상관과 이성적인 관계를 맺는 건 옳지 못하다. 이 말을 듣고 몇 번이나 생각해봤지만 뮬란과 리샹의 관계는 절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뮬란이 여자임이 밝혀지고 군에서 퇴출되었기 때문에 상하관계는 성립되지 않죠. 리샹과 뮬란의 로맨스는 오히려 극중 스토리의 다양성으로 봐야 할 겁니다. 심지어 두 사람의 로맨스는 뮬란 1편에서 썸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PC, 미투라는 명목하에 스토리 전개에 정말 중요한 캐릭터를 삭제했는데 과연 이게 옳은 걸까요?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영화 내내 강조되는 과도한 여성주의는 비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작 애니 뮬란의 중심은 등장인물 모두의 성장이지 특정 인물의 성장이 아닙니다. 영화 뮬란은 이를 간과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위기를 극복하는 뮬란의 모습을 통해 뮬란이라는 여성의 주체성, 독립성만을 보여주기 급합니다. 대표적인 스토리가 왕이 궁 밖에서 보리칸의 함정에 당한다는 스토리겠죠. 원작 애니에서 동료들과 함께 힘을 합쳐 왕을 구하던 뮬란이 아니라 악당과 뮬란의 1대1 구도를 만든 이유는 주체적인 여성이라는 뮬란의 캐릭터를 강조하기 위한 각색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좋은 각색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 서사를 보여주고 싶었다면 차라리 원작의 스토리가 훨씬 좋기 때문이죠. 자신을 차별하던 남성이라는 대상들을 설득해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서로 힘을 합치며 왕을 구해내는 스토리. 이는 남녀가 서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힘을 합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평등하다. 여러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원작 애니가 뛰어났던 이유죠. 영화 뮬란은 이러한 훌륭한 원작의 구성을 버리고 너무 노골적으로 여성의 주체성과 독립성 강조에만 집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간 무수히 만들어졌던 남성주의 히어로물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영화 뮬란이 진정한 PC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특정 성 위주의 서술이 아닌 이성 간의 협력과 그로 인한 위기 극복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어야 합니다. 뮬란은 여성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등장하기 때문이죠. 뮬란에선 좀 더 세련된 연출 방식을 기대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무협 액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소룡, 이연걸, 성룡, 홍금보, 이들이 나온 영화라면
안 본 영화가 없죠. 비교적 최근에는 연문이라는 시리즈를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때문에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견자단이라는 액션 배우가 영화에 등장한다는 것, 연문 시리즈의 대단원이었던 연문포 이후 다시 돌아온 견자단은 얼마나 멋있을까? 최고의 액션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의 액션 수준은 어떨까? 제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견자단 형님은 5분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나마 기대했던 유혁비의 액션은 만화에서처럼 박진감이 넘치지도 않았고 활을 쏘는 장면에서 화살 CG는 왜 그렇게 티가 나던지, 그리고 칼싸움 장면은 영화가 12세 관람가라서 그런가 칼에 맞는 사람이나 베는 사람이나 싸운 흔적이 없으니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12세니 그렇다 치더라도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건 뮬란이 의천도련기도 아니고 허공답보에 벽을 걸어다니는 뮬란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기를 가지고 있으니 용납해야 하는 걸까요? 기는 남자들의 것인데 왜 견자단은 벽을 걸어다니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기대한 건 뮬란과 친구들의 고군분투 이야기지 무협영화가 아닙니다. 실제 원작 애니에서 뮬란과 산유의 결투는 굉장히 현실적이었던 반면 이번 영화는 마치 동양에 대한 서양인의 판타지가 들어간 느낌입니다. 게다가 이의 연장선상에서 영화 속 시대고증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감독이 서양인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무리 애니메이션이라도 그렇지 중국의 역사가 배경이고 황제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떡하니 나오는데 의상부터 궁중 풍경까지 지적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지적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작품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며 그저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기사를 보니 영화 뮬란은 2억 달러라는 큰 금액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G, 액션씬, 시대고증 등 여러 부분에서 고퀄리티의 장면을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예산을 어디다 쓴 거지 하는 생각은 저만 하고 싶은 말은 아닐 겁니다. 영화 뮬란을 보고 들었던 의아함은 도대체 공리, 견자단 이 두 배우가 왜 등장하는지입니다. 좀 더 추가하면 홍희 역할 또한 굳이 등장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세 인물 모두 이 영화에서 깡그리 잘라버려도 스토리 전개에 크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선 견자단과 홍희의 경우 원작의 리샹 역할에서 분할된 역할입니다. 하지만 굳이 분할시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분할을 시켰다면 각기 서로 다른 역할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두 인물 모두 뮬란에게 큰 도움을 준다든가 뮬란에게 위기를 부여한다든가 하는 게 없습니다. 그저 뮬란이 황제를 구하러 혼자 가야 하니 길을 터주기 위해 뒤에서 병사들과 싸워주는 역할이 전부입니다. 굳이 이런 배역에 견자단이라는 대배우를 캐스팅한 건 왜일까요? 마케팅인 걸까요? 이러한 의심은 공리 배우의 출연 때문에 더 확실해지기도 합니다. 공리 배우님은 제가 패왕별이를 시작으로 여러 작품에서 만났던 배우입니다. 중화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이런 배우가 영화에 출연한다니 팬이신 분들은 안 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공리 배우가 맡은 마녀 역할 또한 통으로 삭제해도 스토리 전개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빈약한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여성이 차별받던 시기, 뮬란 캐릭터와 함께 차별받는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편견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듯 하지만 그녀의 캐릭터에는 구체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나마 뮬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 차별받았다는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마녀의 이야기는 설명이 없으니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심지어 나오는 장면도 3번밖에 안 돼요. 게다가 뮬란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설득되어 왕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뮬란이 위기에 처할 뻔하자 대신 죽어버리는 허무한 결말은 너무나도 생뚱맞았습니다. 영화 초반 보리칸의 목을 조르며 쉽게 제압했던 그녀인데 화살을 맞기보다 차라리 팔을 자르거나 활을 빼앗는 게 그녀 입장에서 훨씬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닌가요? 마녀고 변신술까지 쓰는 존재인데 너무나도 쉽게 죽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또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이야기를 그림으로써 뮬란의 주체성을 부각하려는 장치겠지만 너무나도 허술했습니다. 공리 배우를 이렇게 낭비하다니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추가하자면 보리칸이 빌런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를 넘어서는 빌런의 이미지로 등장하는데 정작 뮬란의 앞길을 방해하는 결정적 역할이 없다는 것도 너무나도 의아한 부분입니다. 뮬란 주변의 인물도 그녀를 막는 인물도 모두 역할 없이 버려지고 있으니 주연은 빛나지 않고 영화는 겉만 화려할 뿐 매력이 없습니다. 많은 기대를 한 작품이고 어릴 적 추억이 있는 작품이라 이번 리뷰는 말이 길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앞으로 디즈니가 실사화 영화를 만드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디즈니 입장에선 과거의 르네상스 만화를 실사화시켜 이윤을 얻는 게 제1의 목적이겠지만 저와 같이 디즈니 만화가 어린 시절인 사람에겐 실사화는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추억을 디즈니가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디즈니 실사화의 주 고객층은 지금의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른이 되어버린 그 시절 어린아이들이라는 점을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단점만 이야기했는데 장점을 꼽자면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이상으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리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서로 소통해보도록 하죠.